일단 오늘 이강인 선수가 엄청나게 고군분투를 한 경기였는데, 세비야가 현재 17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세비야가 당연하게도 마요르카보다 강팀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요르카가 되게 수비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이강인 선수는 오늘 왼쪽 미드필더, 늘 나오는 위치죠, 여기에 출전을 했는데, 산파올리 감독은 좌우 윙백을 올려서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마요르카의 수비가 좌우로 분산되면 요 이제 비어있는 공간들을 공략하고 싶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 공간을 주면 안 되니까 미드필더 라인이 최대한 좁혀서 수비를 합니다. 좁혀서 수비를 하니까 이강인 선수가 사실상 중원 지역에서 뛰는 거죠, 수비할 때. 그런데 여기서 뛰다가 순간적으로 세비야가 측면으로 볼을 보내주면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르게 달려나가서 측면 수비도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엄청나게 수비를 많이 하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중앙에서 세비야가 볼을 잡을 때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비야가 이강인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백패스를 하고 뒤로 보내준 패스가 다시 측면으로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는 중앙으로 들어와 있다가 다시 측면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비야의 공격 전개를 방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강인 선수가 오늘 경기도 엄청나게 뛰어야 되는 경기였어요, 수비적으로.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수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전방에서 압박하는 측면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죠. 특히나 앞쪽으로 볼이 전개됐을 때 무리키가 수비라인과 볼을 경합하면서 볼을 떨어뜨려주면 이 볼을 향해서 가장 먼저 뛰어나가야 되는 선수가 이강인입니다. 세컨볼을 가져오거나 세컨볼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대팀에게 볼이 넘어갔을 때 상대를 압박해서 상대의 공격 전개를 방해하는 이런 장면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앞선에 있는 무리키에게 패스가 들어가고 이 순간 무리키가 볼을 떨어뜨려주면 이강인이 측면에 있다가 빠르게 세컨볼을 가지러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세컨볼을 가지면 자신이 공격의 중심이 돼서 공격을 전개할 때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전달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강인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한다면 수비적으로도 많이 뛰고 공격적으로도 어쨌든 마요르카는 무리키의 머리를 향하는 패스들이 많다 보니까 무리키가 떨어뜨려주는 세컨볼을 이강인이 달려가서 차지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마요르카의 전형적인 패턴이고 이 패턴으로 지금 리그 10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마요르카가 오늘 경기 나름 이강인 선수에게도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이강인 선수의 뒤에 있는 이 아우구스틴손이 오늘 경기 겨울 이적 시장에서 임대가 돼서 처음으로 선발 출장을 하는 경기였거든요. 근데 이 아우구스틴손과 이강인의 호흡이 나쁘지 않다 라는 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떨어지는 세컨볼을 이강인이 가져온다. 그 순간 과거에는 자오메 코스타가 못 올라오니까 이강인이 고립되는 장면들이 많았다면 오늘 경기는 아우구스틴손이 올라와주면서 이강인이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마요르카가 수비에서 볼을 끊어내는 장면인데 끊어내는 순간 이강인이 반대편에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뛰어나가는 이강인에게 패스를 보내주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강인 선수의 뒤에 아우구스틴손이 뛰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을 때 아우구스틴손이 계속 부지런히 올라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돌아섰을 때 뛰어들어가는 아우구스틴손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우구스틴손이 세비야의 측면 수비를 무너뜨리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 확실히 이제 이강인 선수가 자우메 코스타 대신 출전한 아우구스틴손과 호흡 자체가 꽤나 잘 맞는다. 이게 오늘 경기에서 그래도 찾을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해요. 그리고 계속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강인 선수가 전방에서 볼을 받는 순간 그 순간 뒤에 있었던 아우구스틴손이 공간을 향해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볼을 잡아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제 아우구스틴손과 이강인 선수의 준수한 호흡이 나왔던 경기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정말 열심히 뛴다는 게 이런 장면이에요. 코너킥이 올라온 상황에서 라이코비치 골키퍼가 코너킥을 잡거든요. 근데 그 순간 이강인이 페널티 박스 앞에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뛰어나가는 이강인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줬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이강인이 뛰어나갈 때 이 뛰어나가는 공간으로 라이코비치 골키퍼가 한 번의 롱패스를 뿌려주거든요. 근데 이강인이 부지런하게 달려나가서 계속 부지런하게 달려나가서 결국에는 측면 지역에서 볼을 가져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이 안으로 접고 들어와서 직접 슈팅까지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 진짜 이강인 선수가 엄청나게 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기본적으로 아주 열심히 뛰니까 아기레 감독이 마지막에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강인을 윙백 혹은 풀백으로 썼습니다. 마요르카가 5-4-1 전형을 쓰는데 아우구스틴손이 아무래도 첫 선발 경기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우구스틴손을 빼고 측면 공격수 은디아예를 넣고 이강인을 윙백으로 배치시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5백에서 왼쪽 윙백으로 뛰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마요르카가 2-0으로 지고 있었으니까 3백 중에 한 명을 빼고 앞선에 공격수를 투입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4-4-2에 왼쪽 풀백까지 봤습니다. 4명의 포백에서 왼쪽 풀백으로 왼쪽 풀백으로 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세비야가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니까 이강인이 뛰어나가서 압박을 하고 볼을 경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수비를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 내지는 왼쪽 윙백으로 뛸 때 이 마요르카가 원하는 공격 패턴은 어떤 거냐면, 상대 수비가 펼쳐져 있을 때, 이게 사실은 이강인 선수의 풀백 기용을 이번에만 써본 게 아니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코파델레이 경기에서도 이강인을 왼쪽 윙백으로 썼어요. 그런데 그때도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기본적으로 마요르카가 경기에서 실점을 하고 끌려가고 있을 때 이런 변화를 시도를 하는데, 공격수를 최대한 많이 투입해서 앞쪽으로 몰아 넣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공격수들이 앞쪽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하면 상대 수비가 약간 뒤로 물러나게 되는데, 이때 이강인 선수가 뒤에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볼을 받은 이후에 이강인 선수가 이 넓은 공간에서 박스 안으로 좋은 크로스를 보내준다. 이게 사실은 이 마요르카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강인을 풀백으로 뛰게 하는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이강인 선수가 약간 뒤에서 넓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이때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풀백으로 뛰는 것은 코파델레이 경기를 생각해보면 이강인 선수가 어쨌든 윙백이나 풀백 자리에서 뒤로 좀 처져 있다가 상대 수비가 뒤로 물러날 때 올라와서 크로스를 올린다. 이거를 아기레 감독이 참 의도했던 전술 변화가 아닌가 싶고, 다만 문제는 오늘 경기 이 세비야는 절대 수비 라인을 물러나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 라인이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그냥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결과적으로는 진짜 말 그대로 풀백 위치에서 측면 수비수처럼 수비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왼쪽 풀백 자리에서 상대 공격수가 볼을 잡을 때 빠르게 뛰어나와서 측면 수비를 하고 있고, 1대1 상황에서 결국에 상대 공격수의 돌파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태클에 성공하고 볼을 빼앗는 데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강인 선수가 진짜 말 그대로 풀백의 역할을 수행했고, 예를 들면 이 장면 보세요. 이 장면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풀백 위치에 있다가 빠르게 올라오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요르카가 공격을 하다가 끊겨요. 끊기자마자 세비야가 공격을 전개하는데, 이때 이강인이
바로 방향을 바꿔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뛰어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상대팀이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역습이 시작되는데 이강인이 정말 부지런하게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페널티 박스 앞에서 이강인이 정말 전력 질주를 해서 상대 공격수를 방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내려앉는 팀을 상대로는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를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상대팀이 내려갈 때 이강인의 크로스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강인의 풀백이나 윙백 전략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경기는 정말 이강인 선수가 말 그대로 풀백 위치에서 수비를 많이 해야 되는 역할을 맡았다.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플레이가 이강인 선수에게는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는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강인 선수가 오늘 경기도 정말 열심히 뛰긴 했는데, 이게 사실 뭐 마요르카가 참 뭐 답답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도 사실은 최근 들어서 뛰기가 참 어려운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는 세비야에게 완전히 밀리면서 플레이 자체가 어려웠을 뿐더러 아기레 감독이 점점 이제 수비 라인을 이강인 선수의 위치를 뒤로 물러나게 하면서 윙백, 풀백까지 다양한 위치에서 뛰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근데 사실은 이게 이강인 선수를 풀백으로 쓰는 것이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이거를 떠나서 이강인 선수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결국엔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을 얼마나 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풀백에 둔다는 건 이강인이 활동량도 많고 지치지 않고 90분을 소화할 수가 있고 수비적으로도 뛰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풀백으로 기용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강인을 풀백에 두면서 이강인을 위한 공간, 공격수를 앞에 몰아넣고 상대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 한 다음에 이강인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겠다. 이러한 아이디어 자체가 사실은 이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을 위한 전략을 짜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이강인 선수의 마요르카에서의 영향력을 볼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마지막으로 히트맵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마요르카가 수비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 이강인 선수가 윙백 내지는 풀백의 역할까지 마지막에 수행했기 때문에 하프라인 밑에서 뛴 히트맵이 정말 많이 발견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강인 선수는 정말 열심히 뛰었다. 그리고 팀에서 플레이메이커, 중앙 미드필더, 측면 미드필더, 세컨볼을 가지고 오는 전방 압박, 측면 수비, 중원 싸움, 왼쪽 윙백 혹은 왼쪽 풀백의 역할까지 정말 다양한 역할을 소화했던 경기였다. 이렇게 오늘 경기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